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베스트 인컴 남석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진짜 무림의 고수. 항상 저희 남석관 회장님 생각을 하면 진짜 무림의 고수. 칼은 이렇게 쓰는 거다. 요즘에 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연일 상승하다가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18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지난해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난해 그 마지막 날부터 이렇게 랠리를 보인 게 이제 올해 역시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상승률 1위. 그래서 25년도 그렇죠. 진짜로 허구한 날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책이 없을 정도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한 80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네. 아침 9시 한 10분쯤에. 네. 그러다가 오후에 2시 넘어서는 30포인트가량 올랐어요. 그 시간대별로 포인트를 다 외우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네. 나스닥 선물이 네.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후장에 확 이제 지수가 빠진 거죠. 나스닥 선물 빠지면서. 예. 그 빨간 노트 잠깐 봐도 됩니까? 아. 그 우리 회장님의 비밀 노트. 이거 26년 다이어리 새 거네요. 그렇죠. 요거 보여드리면 안 되죠? 이건 뭘 보여줘. 창피하게. 그러니까 멀리서 하면 이제 깨알 글씨로는 이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디지털 시대에 전부 다 이게 손필기로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이제 한번 쓰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하고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꺼내보기가 쉬우니까는 또는 1년 전에 다이어리도 이제 한번 보고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그렇게 보고. 근데 아무튼 장이 원체 세게 올라오다가 네. 오늘도 그동안에 올라온 거 비하면 코스피 지수는 못 봤지만은 이제 그 차트를 못 봤지만 네. 차트를 보면 아마 아직도 5일선도 안 닿았을 거예요. 그럼요. 빠진 것도 아니죠. 이거는 처음 본 거죠. 처음. 제가 주식을 근 40년을 했는데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처음 봤죠. 4,900포인트도 처음 본 거고 오늘은 4,900포인트 밑으로 조금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것도 처음 본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예. 회장님 보시기에도 신기해요. 그렇죠. 특히 왜 연초에 장이 좋을 때 예. 한 해 농사 연수 막 방향이 나온다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돈을 번 쪽이 많지만은 돈을 못 번 쪽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쪽은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아직 못 간 주식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수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요즘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이게 제일 큰 거. 예. 그거 유동성이 넘쳐. 그러니까 기관들도 돈이 넘치죠. 부동산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부동산으로 못 가니까. 그동안에 풀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있고.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어쨌든 돈이 우리 이렇게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엄청 풀었고 그렇죠. 2020년 코로나 때도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도 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 갔는데 지금은 오롯이 주식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이 매수 오늘 말고 어제 그제 계속 매수하는 거 보면 하루에 7천억, 8천억씩 보통 매수하는데 1조 넘게 매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에게도 돈이 많고. 개인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고. 회장님처럼. 아니요. 그리고 또 그 자금이 기관으로 들어가니까 기관들은 또 계속 매수를 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기관도 돈이 많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늘은 소폭 매도를 했는데 네. 외국인들 매수할 때 지난달 연초 같은 데 보면 2조 원 넘게 매수해요. 하루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수도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 큰 종목들 있잖아요. 가격이 높은 큰 종목들. 그런 것들이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봤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하루에 11%씩 올라가고 네. 최근에 보면 지금은 이제 로봇주가 괜찮다 보니까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10만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뭐 10% 넘게씩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한국전력도 뭐 16%, 그렇죠, 그렇죠. 현대차도 뭐 하루에 20% 가까이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에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사실 제가 그 지난주쯤에 질문지를 남석관 회장님한테 보내드리면서 연내 5,000포인트도 가능할 거 이런 질문 드렸는데 이제 뭐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질문 뺄까요? 그거 빼야지 이제. 의미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코스피 5,000포인트가 돼도 비싼 수준은 아닌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는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도 소외받는 종목 쪽은 거의 맹탕인 경우가 있고 거의 안 올라오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체감 온도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 5,000포인트는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실적이 좋든 어쩐든 지간에 5,000포인트는 부담스러운 건 확실한 거죠. 부담스러운 건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열탕과 맹탕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탕에 있는 친구들은 뜨겁게 올라가고 있고 저 맹탕에 있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가는 시기도 올까요? 그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돈이 쏠리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외된 종목 있죠. 예. 상승장에서는 단 한 주를 사더라도 주도주, 시장 중심주를 사야 돼요. 그렇죠. 시대 중심주. 이 괜히 쓸데없이 그 소외된 섹터에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러면 일체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한 주를 사더라도 올라가는 섹터에 담궈놔야지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조정을 받을 때라든가 쉬고 있을 때 있죠. 최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섹터를 보면은 올해는 제가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섹터라고 그랬거든요. 일찍부터. 예. 그 이제 반도체하고 로봇주하고 스페이스X 우주. 우주 스페이스X 관련 주식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원전주 있죠. 원전주. 또 이제 일부 바이오주들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스페이스 우주 관련 주식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참 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로봇주가 그 대신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주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그동안 또 쉬고 있던 스페이스X 관련주가 이제 올라온 거고 또 그동안에 이제 개별성 있는 작은 원전주들은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주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해 이제 조방원 그랬을 때 그 원전 관련 주식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 2만 원대에서 요번에 9만 5천 원까지 왔죠. 그러니까는 그거가 많이 왔고 나머지 원전 개별주 있죠. 그런 것들은 시세를 안 내줬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제 그제부터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의 상한가를 3번 가듯이 오늘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첫날도 상한가는 못 갔는데 급등을 했었던 거고 어제도 상한가가 갔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던 거예요. 투자주의가 붙고서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되면 이제 경고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달려나갈 때는 못 가고 있다가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막 5천 가까이 가니까 그때서야 응축됐던 게 이제 튄 건데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해 로봇주가 하반기에 뭐 2-3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매수세가 스몰캡 있죠. 같은 거에 스몰캡에 조금 가격이 단순 가격이 좀 싼 종목 이쪽으로 매기가 이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 오면서 그쪽에서 이제 랠리를 보여주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표현 중에도 이제 투기적인 자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막 펀더멘털 보고 밸류에이션 보고 실적 전망치 안 올라오면은 손이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저쪽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수익 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이제 가치주, 성장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장 분위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주식 투자는 이제 어쨌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투자하는 방법에서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이 투자하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쪽에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모든 장에서 돈을 벌고 모든 종목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에 우리가 투자 대회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빠르고 거래량이 많고 그런데 능숙하다 보니까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좀 잘 맞추는 편이죠. 남석권 회장님은 완전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장기 투자, 가치 투자도 하시면서도 단기 트레이딩도 하시고 완전히 이제 칼 뽑아가지고 막 날아가는 모기도 잡으시고 이런 느낌으로. 사실 남석권 회장님은 그때 절대 원칙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만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으로도 이제 유명하시니까 여기 책이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요게 가장 마지막에 쓰신 그쵸. 책. 제가 또 뒤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해서 이런 책도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죠 이제. 언제 보셔도 되는 100배 상승할 주식의 주인이 되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요즘에 이제 가장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시세 변동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네네.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게 요즘에는 그 유튜브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SNS도 많이 있고 리딩방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종목이 좋다 그러면 큰 돈들이 몰려요. 그냥 싹 쏠림 현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천천히 뭘 이렇게 살펴보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이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게 40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 쏠림과 어떤 그게 자본의 이제 이동과 시대가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정보라는 게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보가 동시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다 그 스마트폰 가지고서 벌써 우리가 미국장 같은 경우 6시 반, 7시 되면 다 손에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이 종목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생각을 해보고서 이거 좀 사야지 그랬는데 월요일 날 이게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벌써 떠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벌써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네네. 어제 오늘 벌써 급등을 해가지고 뭐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참 막말로 이거 참 주식하기 어렵다라는 게 더 빨라져서. 더 빨라진 거예요. 더 빨라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길목 지키기도 좀 해보고 싶으나 사실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또 길목 지키기 했는데 이 골목으로는 안 오고. 그렇죠. 저쪽 고속도로로만 가고 있고 막. 그래서 주식하기가 오히려 과거보다는 좀 어려워졌고 천천히 올라가는 주식들을 선호하는데 품이 있는 투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상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시대 중심주를 사라. 한 주를 사더라도 중심에 있는 주식. 맹탕보다는 그래도 열탕이 낫다. 그렇죠. 근데 왜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막 3,000에서 4,000 이렇게 쭉쭉 올라올 때 인버스 사신 분들 그렇게 많다고. 그렇죠. 긴 투자. 그게 뭐 기관이 뭐 했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들은 또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낭패 본 사람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던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거 거기까지 가야겠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저도. 맞기 3,000, 4,000 쭉쭉 이렇게. 그러니까는 진짜 가겠나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돈이 풀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때도 돈을 엄청 풀다 보니까 지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가 그때 1,500에서 3,300포인트까지 맞아요. 배 이상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근데 그 돈이 지금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더. 어디로 흡수가 안 되고. 네. 거기에다 실적들도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엄청나고 그럼요. 또 이제 큰 기업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큰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좋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방산주 대표적으로 그 8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요번에 또 13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방산에
방위비에 2,000조를 뭐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거에 발맞춰 가지고 아직도 그 우크라이나 뭐 전쟁은 네, 계속되고 있고 뭐 각 나라마다 이게 이제 잘 팔리잖아요. 그 방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그 80만 원이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가격대에서 그게 129만 원까지 올라가니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그런 다 같이 생각도 들어요. 네. 저기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가 50억 되는 게 더 빨랐듯이 저희 그렇죠, 3억짜리 그렇죠. 아파트 5억짜리 올라오는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의 부동산 값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아파트 공급은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넘치고 똘똘한 한 채 뭐 이러다 보니까는 예. 그냥 부동산 값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 금값도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경제가 나빠진다든가 회피 수단으로 이제 금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넘치는 유동성에 아무튼 그거라도 투자를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또 그게 더 빨라지고. 물론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2020년, 21년 상반기까지 좋은 시장 경험하고 금리 올렸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봤기 때문에 또 이 호황이 이 불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계속해서 이제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 끝나겠죠. 끝나긴 끝나는데 그렇다고 당분간은 폭락이나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 이번 장에 수익을 못 낸 쪽이 있잖아요. 아하. 대기 자금이 너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떨어지면 기회다 싶어서 이제 또 살려고 하는 쪽이 있으니까는 미국의 반도체 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지금 끝이 난다든가 네. 영업이익이 둔화된다든가 뭐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지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지. 지금은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게 이제 리스크죠, 이제.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오른 거. 아까 한 4가지, 5가지 정도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죠. 요 표가 이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거든요. 근데 많이 이렇게 한 곳은 150조 가까이 돼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작아야지 시장 평균은 100조 이상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를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그 우선주하고 합치면 900조가 조금 더 되든가 네, 맞아요.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대만의 TSMC 있잖아요. 거기는 올해 영업이익이 100조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는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훨씬 고평가받고 있죠. 네, 그렇죠. TSMC. 이제 차이는 있어요, 차이.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만치는 못하고, 이제 D램 쪽이 요번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지금 보니 주가에서도. 네, 지금 주가에서도 크게 뭐 밀릴 일은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오늘 2.7% 정도 떨어졌고 그걸 다 외우세요, 진짜. 네,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떨어져서 네. 마이너스 한 14만 5천 원 정도 돼요. 한 3% 정도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뭐 그렇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쉬기는 쉬어야죠. 그래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죠.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올해 보면은 IM증권에서는 93조, 외국계에서는 150조.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5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74만 원. 지난해 1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뭐 원체 HBM에서는 독보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기술력도 좋고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뭐 꺾이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 반도체가 역시 이제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게 조금 부담스럽고 지난번에 한번 쉬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4만 원에 갔다가 그때 62만 원대에서 52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62, 3만 원을 뛰어넘고 64만 원을 뛰어넘어서 거기서도 10만 원을 더 올라가고 이번에도 좀 쉬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뭐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사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일 예.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제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뭐 한 550조 원대 갔다 지금 예, 예, 540조 원인데 예. 조금 더 쉬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그러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업황이 꺾이기보다는 주가 예. 측면에서 좀 쉬고 있을 때 예.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맞죠. 단기 추격은. 요거는 근데 다만 그 대전제는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실적 전망치는 계속 좋게 보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업이익이 피크가 되면은 주가가 또 미리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 속성이 좀 있죠. 미리 올라가고 미리 떨어지니까.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사기는 뭐예요? 그냥 보초로 세워놓은 것만 이렇게 아하. 보고 지켜만 보고 다른 쪽에 지금 집중을 하는 편이죠. 이제. 근데 일단은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시지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는. 예. 반도체 다음은 혹시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핫했던 게 로봇주는 우리가 피지컬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네. AI 시대인데 이제 젠순왕이 지난해 에이펙 때 한국에 와서도 또 이제 피지컬 AI를 했는데 예. 그동안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심지어 일부 주식은 뭐 10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유홀딩스 같은 경우는 맞아요. 5천 원짜리가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4만 5천 원까지 왔다가 종가에 이렇게 좀 떨어졌죠. 꺾였죠. 4만 원 초반에까지. 아무튼 지난해 하반기에는 그 웬만한 뭐 클로봇 같은 경우도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들 올라갔어요. 예. 그 큰 주식들 가격이 보통 6, 7만 원 하는 주식들 SPG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50만 원이 넘었었고 뭐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일부 종목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끝난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봇주들도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숨고르게 할 수는 있다. 예. 그래서 현대차가 요번에 세스에서 예. 그 아틀라스가 로봇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룹사가. 현대차가 인수를 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 한 3조 원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상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상장. 그래서 연내 상장시킨다는 이제 말을 또 돌고 그러니까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하게 되면 뭐 미국에 상장을 미국에 하겠죠. 네. 상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차 관련 주식들,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한국 무브넥스는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거고, 무브넥스. 그다음에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그 마이너스였다가 급등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 현대차 로봇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인수했다는 그 로봇주 있거든요. 그 경우는 오늘 거래 정지까지 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경고를 먹고서도. 그 로봇주들이 그 단기간에 랠리를 많이 보여줬죠. 네. 근데 그것들도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는 이제 쉬고 있을 때. 근데 되게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보면 그 쉬고 있는 게 하루 이틀밖에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 사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은 조금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냐면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원래 2,000원대 있던 게 요번에 14,000원까지 왔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거래 정지까지 달고 그랬잖아. 투자 위험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사실은 과거랑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전기 자전거 테마 때 그렇죠, 10여 그렇죠, 년 그렇죠, 전 그렇죠. 때도 아. 급등했던 종목들 로봇 시대가 온다 뭐 5, 6년 전에도 한번 또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죠. 시세가 났던 종목들 네. 똑같이 또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펀더멘털 보시는 분들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는 불편할 수도 불편한 있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너무 가격이 높고 우리가 차트를 봐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는 추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외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실력도 안 되는데 높은 거 샀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적응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은 가격이 높으면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쌓여 있을 때 그것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제 그것도 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절대적으로 높을 때 사면 안 되고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가 11선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21선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네네네. 그것도 깨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 좀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연습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원칙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내 영역이 아닌데 굳이 그거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좀 트레이딩의 영역, 네, 그렇죠. 트레이딩의 기술이 또 필요한 그, 부분이니까요. 그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손실 없는 투자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 6차례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실전 투자대회에서. 투자대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을 하지만은 그렇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그 문제가 정보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는 큰 돈들이 와서 투기적으로 그런 거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쨌든 그거에서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11선, 21선 최소한 네. 거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매매에 있어서 기술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말씀을 했지만은 그 로봇주들이나 그것들은 이제 일종의 성장주죠. 성장주.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근데 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느냐. 그거는 제가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 있죠. 네네. 그거를 20만 원대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상장이 되고서 그때 상장되면서 지배구조에 뭐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뭐 이 고소되고 맞아요. 뭐 말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 제가 그거를 몇 억을 손해를 보고서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수익이 난 게 아니고 손실이 난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배당도 안 하지. 이게 1년에 뭐 몇천억씩 적자인 회사를 내가 뭐라 갖고 있나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고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황제주가 됐죠. 예. 그래서 190만 원이. 예, 190만 원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요번에 그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돈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네. 1조 원 넘게씩 이렇게 1년 영업이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로봇주들도 실적이 안 나오지만은 미국의 그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도 로봇택시 로봇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고서 엔비디아도 이제 로봇에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시대도 거기도 선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선점을 하고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 그것도 시장 선점을 한 기업들이 실적을 그 싹쓸이 하다시피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치킨 게임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제대로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도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살아남아서 지금 그 수혜를 다 받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것처럼 로봇도 그러지 않나 싶은 거예요. 선점 효과. 그러면은 그게 또 우량한 기업은 선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탈락하는 기업이 또 분명히 나올 거고.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그때 휴대폰 그랬을 때 모든 기업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 망한 거죠. 하다못해 LG도 철수를 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승자 독식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봇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형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밸류체인에. 네. 네.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도 이제 10조 원을 넘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좀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에 그거는 이제 뭐 장기 투자 가능해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꼭 필요한 그 부품 네. 뭐 이런 거를 납품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기술력을 핵심 부품.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는 네. 그런 것들은 얼추 맞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아무튼 시장에서 옥석거리기가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표로 보여드린 거는 뭐 추천주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이제 그 섹터 내에서 그 테마 내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관련주들. 절대로 추천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참고로 하시라 그런 얘기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도 그 딥페이크로 해서 또 그렇죠. 남석권 회장님 사칭하는 그 리딩방이 엄청 너무 많기 많아요. 때문에 엄청 많으니까는 저는 일체 리딩방이라든가 유료 뭐 이런 거 일체 안 하거든요. 남석권 회장님은 심지어 출연료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있는데 하여튼간 남석권 회장님이 어디서 무슨 뭐 리딩방을 한다,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 돈을 받는다 다 사기. 가짜예요. 다 사기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체 제가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석권 회장님은 다 사기예요. 다. 본인의 투자로만 벌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피지컬 AI 관련주예요. 뭐 로봇이나 피지컬 AI나 뭐 별반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네. 그 로봇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사람 모습을 한 그 로봇을 주로 말하는 거고 피지컬 AI는 주로 이제 물류라든가 뭐 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 거기에 이 적용되는 로봇을 광의 로봇 그거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TV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본 게 있어요. 그 북미의 현대차 공장 이렇게 보면 근로자가 거의 안 보여요. 로봇으로 자동화돼 가지고 오늘 신문에 머리글이 나온 게 현대 아틀라스 근로자들 일자리가 없어진다, 위협받는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는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참고로만. 여기는 아까 그 자동차와 로봇이 다 같이 이제 막 섞여 있네요. 예, 그렇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거기에도 이제 피지컬 AI, 레인보우 로보티스, 뉴로메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뭐 지분신고 나온 막 이런. 5%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해가지고 경고를 먹고서도 급등이 돼가지고 오늘 하루 거래 정지가 된 거죠. 내일 이제 거래 재개가 되겠죠. 그런 주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피지컬 AI 쪽도 이건 아까 그 로봇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오는 미래다. 다가오는 미래다. 그러니까는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는 주로 이제 대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주식은 그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존 매출도 발생하고 있을 거고 또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매칭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그 로봇 거기에 또 이어서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포함해서 이렇게 또 같이 보신 거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그 종목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뒤처져 있는 건데 제가 자율주행에 관해서 과거에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원래 그게 언제냐면 2021년 같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5년 전. 그때도 벌써 자율주행이 원래 5단계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단계, 3.5단계 그 상태에서 머물러져 있고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일부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이제 작은 기업들 스몰 캡의 기업들이 전부 다 납품을 하는 거죠. 뭐 렌즈라든가 무슨 센서라든가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관련주 이렇게 보니까. 관련주. 그걸 메인으로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반도체 로봇까지 봤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그 스페이스X 관련주. 그렇죠. 요번에 이제 스페이스X가 올해 이제 상장을 하면은
1100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업 가치가.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지난해 말에 엄청 많이 이제 그쪽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격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오늘 로봇주가 또 조정을 이제 조금 일부 종목이 이제 쉬다 보니까는 그게 또 이제 재차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X 관련주.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도 늘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우주 관련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요거를 딱 이렇게 이제 요즘엔 뭐 유튜브 이런 데나 검색을 이렇게 하다 네.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관심 종목에 이렇게 봤다가 여기에서도 이제 개별 기업에 따라 가지고서 뭐 상한가도 가는 종목도 있고 막 이제 급등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이렇게 잘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높을 때 말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매수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저 해외 주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 말고 요거는 이제 국내 주식만. 아, 다 국내만인가요? 네, 국내만. 어. 물론 이제 국내 투자자들 그런 거고 해외 주식은 또 따로 있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과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돼 가지고 한참 헤맸었거든요. 아, 신규 상장인가요? 네, 그러더니만은 오늘은 또 나중에 집어넣는데 안 잡히더라고. 늦게 집어넣어서. 주문을 냈지만 못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빠르다는 거죠. 아침부터 들어갔는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사야지 그랬는데 뭐 넥스트 거래소에서부터 뜨다 보니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조금 사긴 샀는데 네. 어제 팔아버리고 그냥. 그랬더니 뭐 오늘도 또 올라가가지고 엄청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데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보면 기회를 다음에도 또 줄 거예요. 아까 로봇주 중에서도 회사가 괜찮은데 조정을 받고 쉬고 있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너무 올라서 사지 못한 주식들 있죠. 네. 그러니까 뉴스나 뭐 이런 이슈를 잘 체킹을 했다가 저 주식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매수 권역에 이 정도 가격은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해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로봇주도 말씀해 주셨고 우주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모멘텀이 살아 있어야 또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 말에는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주 관련주 관심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 상장이 뭐 미뤄진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러면 또 그러면 완전 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주과학 쪽은 계속해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발전이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로호가 실패를 몇 번 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누리호. 그다음에 누리호. 누리호가 된 거지 이제. 그다음에 성공을 한 것처럼 미뤄지지만은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차가 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너무 올랐을 때는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관심권에 둬야 하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원전이라는 게 우리 뭐 실생활 속에 있습니다만 이제 AI로 인해서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때문에 관심이 사실 원전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원전은 그동안에는 지난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그거하고 한국전력 그 원전 주식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좀 쉬고 있다가 한국전력이 오늘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게요. 그리고 그 원전 건설하는 대우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그 스몰캡에 있는 그동안에 그 시세를 못 내줬는데 그 우리 기술이 최근에 그 거의 상한가를 3번 칠 정도로 오늘도 상한가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신기계라든가 일진파워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쪽들도 관심을 이제 그 매기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과거에는
시세의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고 그냥 그죠. 그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는 되는 종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한국전력이 원전주에 편입이 되면서 그때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7천 원 뭐 요 정도 했었는데 그러더니만 지금은 6만 원이 넘었죠. 전기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꾸준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 원전을 이렇게 SMR 그 소형 원전 있죠. 그거를 뭐 100기를 짓는 데나 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전 수요가 또 많이 폭발적으로 AI 시대 이제 전력난 기존에 우리나라 정부 과거 정부에서 탈원전 하다가 요번에 이제 기저가 조금 바뀌고 있죠. 그 분위기를 탄 것도 있죠. 네, 그러면서 또 원전 수주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쪽도 이제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장기간. 지금까지 또 장기간 또 뭐 랠리를 펼친 주식들도 있고 중소형 주식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늦게 올라온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긴 트렌드로 큰 트렌드로 그렇죠. 큰 트렌드죠. 미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5라고 오클로라고 그 원전 관련 주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일부 종목은 그 뉴스케일 5 같은 경우는 10불이었다가 55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다시 10불 때까지 떨어졌다. 지금 20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에 지난해 하반기 원전주가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그 원인도 되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주도 한동안 좀 쉬긴 쉬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원래 95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7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95만 원까지 회복이 된 거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요즘에 6만 5천 원 거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개별성 있는 원전주들 스몰캡의 원전주들이 급등을 오늘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가다가 쉬고 그럴 때 이제 투자에 참고하면서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우주, 뭐 스페이스X 관련주 또 원전까지 요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대 중심주 그렇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큰 보면 바구니로 보면 큰 바구니로 보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그러니까는 이게 시소 게임을 벌이는 게 이쪽 종목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또 바이오주는 안 올라가요. 최근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다 올라가서 올라갈 게 없으면 바이오주들이 또 이제 틈새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어쨌든 한정된 곳에서 쏠리잖아요, 한쪽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쉬고. 그러니까는 어느 쪽이든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또 이쪽에서 지금 말한 것까지 바이오를 이렇게 같이 놔둬서 이쪽이 어느 정도 21선이나 뭐 이렇게 걸려 있으면 또 매수해도 되고. 그러니까 알테오장 같은 경우만 해도 40만 원대는 매수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벌써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는 40만 원 초반에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고서는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높아가지고 좀 과하게 올라가면 그냥 매도를 하고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삼천당 제약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9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간 걸 봤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들 중에서도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몇 개 종목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시소 게임 하듯이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또 어려울 수 있는 게 막 주식 고수들은 올라가는 거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맞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길목 지키기도 말씀해 주셨고 올라가는 것마다 사실은 이제 뭐 남석화 회장이 아무리 고수시지만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조금씩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아니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어느 정도 사놓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계좌가 여러 개가 있고 여유 계좌들이 있으니까는 보초로 갖고 있다가 늘 보고 있다가 이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담궈 놓고 있다가 주로 이제 밑에서 기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를 담그는 계좌가 따로 있어요.
완전히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거든요. 수소 관련주. 35,500원, 1,000원. 예. 거기에서 이제 보면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 않다 싶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많이는 안 사고 한 몇천 주 이렇게 사놓으면 요번에 그게 38,000원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면 한 36,000~37,000원이면 그냥 파는 거예요. 꼭 4만 원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조금 잊혀졌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주식들도 조금씩 이제 담아 놓으시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저는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 많이 이렇게 훑어봐요. 종목을 많이 봐요. 엄청. 그래서 이제 주식을 빨리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심지어 제가 하루에 100개, 200개 종목을 살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낮 시간에 계속 이렇게 주식만 한 건 아니고 좀 시간이 한가하고 그러면 계속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 섹터별로.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좀 스크리닝을 하시고. 그래서 괜찮은 거는 또 메모해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어떤 메모를 하셨는지 좀.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지난 건데. 지난 거. 빨간 글씨도 있는데요? 지난 거, 이제 조금, 그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되겠네. 이거는 내가 잊어버릴까봐 매수하라는 거야, 매수. 이거는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에 매수하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또 컴퓨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죠. 그래서 또 복귀도 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러분, 남석화 회장님 섭외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장중에는 또 이제 장을 보셔야 되고. 그럼. 저녁 시간에는 또 따로 한번 또 리뷰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업이 아닌데 출연료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 길 막히는데 여의도까지 가서 뭐 하느냐, 그 시간에 내 거 버는 게 낫다 이런데도 제가 여러분 요게 손으로 보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발입니다. 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상이 한 번만 나와주셔야 해가지고 손이 지금 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말씀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참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는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별 말씀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저희는. 그 환율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1,470원, 80원 가까이 갈 때 작년 말에 당국의 개입 세게 내려와서 1,430원까지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또 70원대 올라가고 80원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게 어떻게 좀 시장을 흔들 가능성? 좀 뭐 변수나 이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원 뭐 넘지 않느냐 뭐 그 얘기도 있는데 정부 개입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다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값이 떨어질 일이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아도 늦게 들어오게 시키고 환전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어쨌든 쓸 일이 있으니까. 달러 잘 안 팔리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달러 품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달러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약세인 거예요, 약세. 약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세를 띠고 있는 거죠, 강세. 원화가 더 약세야. 원화가 더 약세니까. 우리나라도 뭐 돈이 많이 풀리는 것도 일단 확장 재정도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또 미국에 투자를 하느라고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우리가 비싼 것처럼 이것도 뉴 노멀이에요. 그냥 그 트렌드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도 뭐 기업의 그 주식 시장이 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원화가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외국인 다 빠져나간다 막 이랬을 텐데. 난리가 나는 거지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스럽긴 걱정스럽죠. 이게 국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럼요. 이거 큰 걱정이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일단은 달러로 다 하다 보니까 다 비싸니까는 물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요. 요즘에 10,000원짜리 가지고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제일 싼 국밥도 뭐 12,000원, 13,000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되겠어요. 그래. 안 비싼 게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만큼 또 월급이나 급여가 올라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사는 게 되게 고달프고 힘든 거죠, 진짜.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이. 투자를 안 하면 또 그게
해지도 안 되고 자산가치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보면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라 뭐 다른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참 보면 답답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이 참 어렵고 그러죠, 진짜. 이야, 진짜 사람들 살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안타까운 게 좀 있죠. 그래서 회장님은 또 이렇게 투자를 또 잘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무료 강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투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자꾸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일자리가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전문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로소득 가지고서 살기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환경은 더 개선되는 것 같고 해외 투자든지 국내 투자든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근데 투자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또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방법이 버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자꾸 찾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 투자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금액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장에서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서 자기 거화 시켜야죠. 그래야지만 시장 지금 변동성도 크고 시장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것을 찾아라. 자기에게 맞는 투자.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도 하는 거고. 아까 그 뭐 바이오주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 뭐 피지컬 AI, 로봇 관련 주들도 스페이스X 관련 뭐 테마주도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만, 코스닥 뭐 전반적으로 지수 되게 부진하고, 근데 그 중에서 움직여봐야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모멘텀 관련 주들들. 정부에서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좀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좀 달라질 여지가 좀 벌써 생길까요? 말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시장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대형주가 오늘 조금 쉬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근데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테마성 있는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결국에 그쪽이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책을 피든 안 피든 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시장을 이렇게 선회를 하는 거죠. 이제 이쪽은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이쪽으로 이제 먹을 걸 원래 지수가 상승할 때 있잖아요. 네. 개별주가 안 움직여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냥 대형주.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지수 수익만큼 올라가는 수익은 날 수가 있는데 굳이 무슨 개별주 투자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근데 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대형주들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과하다 싶으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개별주 쪽으로 그 테마성 있는 쪽 코스닥 종목 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이동. 그러다 보면 그쪽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코스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2차 전지 있잖아요. 예. 그쪽이 이제 시세를 못 내주다 보니까는 예. 그게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약세를 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라든가 또는 이제 원전 그 SMR 관련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게요. 그런 또 이제 매기가 다 퍼질지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스틸 구독자분들한테 뭐 시장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대응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포모 증후군 그것 때문에 그 2, 3년 전에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기억하고서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적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비전만 좋은 쪽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항상 이 시장을 이렇게 좀 예의주시해서 요즘에는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정보를 이렇게 골라내서 그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럴 때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는 가격이 높은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석광 회장님도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된 종목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언짢으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 대신에 이제 손실 없이 잃지 않고 또 해야 하니까요. 손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네. 또 잘라야 되는 종목들은 손절을 빨리 하시고 그래서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지만은 반대로 또 리스크도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야 되죠. 항상 베스트 인컴을 위해서 예. 회장님의 그 회사 이름처럼 베스트 인컴의 남석광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